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6시면 찾아오는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볼게요. 너무 빠져. 시장도 빠지는데 종목도 빠져서 정말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 요즘 시장 같을 때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종목 상담 119 전략 잡아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선물까지 팡팡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가지 방법으로 종목에 대한 궁금증 여러분들 시원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너튜브 채널로 여러분들 생방송 채팅창에다가 문의 주시면 되는데요. 너튜브의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요. 지금 방송 실시간 보실 수 있고요.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종목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지금 바로 고민인 그 종목 바로 머릿속에 스쳐갔다면 문자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샵 3772번,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전략도 잡아드리고 선물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요. 기사에 관련한 주식 너무 많이 지금 보다 보니까 어떤 기사 봐야 돼요? 어떤 정보 봐야 돼요? 자, 이렇게 정보를 뭘 봐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 기사 정보들 하나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QR코드 크게 보이는 여기 그림에 그림 스캔하시면요. 바로 참여하기 누르고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가져다 대시면 링크 하나 나올 텐데요.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주식 기사들 점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에 전문가님 어떤 분인지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자,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러 갈까요? Let's go! 자, 오르락내리락하는 종목 상담 119 시장의 대응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의 남자 이분과 함께라면 오늘 시장 종목도 문제 없을 것 같네요.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만났는데 참 시장이 해도 너무합니다. 이렇게 또 블랙 먼데이에 만나니까 전문가님 네. 한숨만 나와요. 오늘 시장 좀 한마디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하셨잖아요. 블랙 먼데이다. 네. 네. 오늘은 네. 정말 뭐 다르게 사실 뭐 제가 장이 안 좋아도 이렇게 막 너무 안 좋은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늘은 뭐 시장들이 다 저점들을 깨가지고 뭐 블랙 먼데이 말고는 뭐 표현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표정도 너무 안 좋으세요. 시장 따라서 커플링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자, 우리 시장을 좀 어떻게 좀 파악해 봐야 될지 오늘 시장 포인트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오늘도 역시나 짚어야 될 거는 환율인 것 환율이요. 같아요. 예, 오늘 21.6원이 올랐다고 이제 표시가 좀 되고 있는데요. 1431.3전 이렇게 좀 31원.3전 이렇게 좀 표시가 되는데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환율이 정말 많이 올랐고, 뭐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많은 이제 이미 정보들을 좀 접하셨을 것 같은데,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뭐 이렇게 막 떨어지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물론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달러 가치가 너무 빠르게 올라간다는 것이 일단 원인입니다. 달러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이유는 사실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일단 뭐 많은 정보들 이외에 뭐 제가 조금 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좀 물가와 좀 관련돼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해요. 이게 물가랑 또 달러랑 이제 어떤 관계냐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달러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좀 많이 팔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증시가 좀 빠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 뭐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거나 이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오늘 뭐 매매 동향 같은 거 보면은 뭐 기관이랑 외국인들은 또 사줬지만 시장은 뭐 오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뭔가 지금 우리나라가 막 크게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좀 물가를 좀 봤습니다. 물가는 또 이게 왜 봤냐면은 원자재 시장 때문이었어요. 지금 달러 가치는 되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유가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뭐 원자재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하락 중입니다. 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거랑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랑 지금 속도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또 시장이 요즘 또 안 좋다라는 게 뭐 물가 상승이 너무 심하다라고 해가지고 장이 안 좋았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가다가 뭐 물가가 좀 안정되면은 시장이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도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데 결코 그게 끝은 아닐 것 같다라고 좀 오늘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히려 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게 되면은 나중에 또 다시 또 디플레를 걱정을 좀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많이 좀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 상황을 보면은 정말 앞으로 시장이 정말 쉽지는 않겠구나 더 어려운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제가 지금까지 지금 시황을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좀 비관적이고 안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드렸지만은 이 뜻이 여러분들한테 주식하지 마세요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다가오고 눈에 뭔가 전망치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끝도 예상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전환되는 그 시점만 좀 파악한다라고 하면 증시의 바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원자재가 너무 빨리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급하게 오르게 되면은 갑작스러운 뭐 기저 효과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한 번에 팍 죽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제 물가 안정이 아니고 오히려 물가가 한번 그렇게 팍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물가 상승률이 올라오는 그 시점이 좀 바닥이 좀 될 것 같아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셔야 될 것들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매매 방법 중에 초장기 아니면 초단기 매매법을 말씀드렸지만 그중에서 초장기 매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미리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달러에 좀 집중해가지고 시장을 좀 보되 제일 중요한 뉴스는 이제 기저 효과라는 뉴스가 이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장 반등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달러 같이 올라가는 거는 솔직히 저희가 어쩔 수가 없고요. 지금 좀 시장 좀 기다려 본 다음에 물가 관련돼서 뉴스가 다시 나오면은 다시 한번 좀 투자를 준비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까지 체크를 해봤고 우리 시장을 조금 더 지금은 지켜봐야 되겠다. 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시장 그래도 안정되면 반등의 여부가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이 점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 너무 많으시겠죠. 지금 뭐 심폐소생술은 가능한 건가요? 지금 이미 제 종목은 너무 많이 빠졌는데 그럼 그냥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건가요? 이런저런 고민들 사소하지만 정말 깊은 나의 고민까지 모두 환영입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여러분들 전략 잡아드리고 선물도 드릴 거고요. 너튜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으신데 종목에 관련된 고민들도 올려주세요. 너튜브 이데일리 TV 여러분들 검색하셔가지고요.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 또 이야기하고 싶은데 기사 같은 거 챙겨보고 싶은데 종목에 관련된 아니면 또 시장 관련한 이 기사들 뭘 봐야 돼요 하시는 분들 하단에 QR코드 보이고 계시죠? 여기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주식 기사들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 가지 마시고 종목 상담 119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시장 속에서 내 종목만큼은 롤러코스터 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전략 탄탄하게 잡아갈 수 있는 종목 상담 1219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튜브에 이데일리TV 검색하시거나 샵 3772번으로 종목에 관련한 질문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자 사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번님, 김상현 전문가님 수고 많으세요. 그러면서 답답합니다. 사연 보내주셨어요. 어떤 종목인가 보니 유니슨입니다. 2,700원 매수가에 비중이 20%. 어떻게 해야 될지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8월 25일 날에는 그래도 2,800원까지는 이제 찍었던 이 종목이 주가가 주르륵 밀려 내려갑니다.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이 종목 이제 테마 소멸로 봐야 될지 시장 여파를 같이 맡고 있는 건지 계속 전문가님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나 뭐 다른 종목들도 다 빠졌거든요. 본전까지는 좀 올 수 있을까요? 네, 뭐 다행히 뭐 이제 매수가를 보면 되게 높진 않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시간만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뭐 매수가까지는 기다려 볼 수는 있겠지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지금 초장기 이제 매매를 조금 위주로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사실 거기에 적합한 그 규모의 종목은 아니죠.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돼가지고 오히려 뭐 지금 중대형주 가지신 분들보다는 매수가 회복이 조금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요. 지금은 사실 뭐 유니슨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이제 본전을 좀 회복하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한 구간들에 들어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유니슨이라는 종목은 조금은 평균 이하 수준으로 좀 올라올 만한, 그러니까 평균 이하라는 게 다른 종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만에 올라왔다고 하면은 이 종목은 한 4, 5개월 정도 되어야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의미를 좀 하는데, 유니슨이 물론 뭐 풍력 관련 테마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달에는 풍력 관련주 되게 좋다 말씀드렸지만 그 풍력 관련주 중에서도 움직임이 좀 따라오진 못했던 종목이에요. 다른 뭐 CS 베어링이나 CS 윈드나 이런 종목들은 좀 올라갈 때도 이런 유니슨은 좀 같이 못 올라갔었기 때문에 지금 수급도 사실 좋지는 않고 그다음에 내려오면서 이제 악성 매물들 같은 거는 계속 있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중소형 풍력주 중에서 사실 대형주가 없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중소형에 속하기 때문에 추후에 풍력주들이 반등 나온다고 했을 때에도 되게 후순위로 올라오거나 못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뭐 굳이 제가 장기적인 플랜을 준비해라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은 굳이 그 플랜에 넣어가지고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이제 그럴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 비중을 추가할 만한 종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비중을 줄여 나가야 할 종목이에요. 뭐 2,700원에서 2,100원까지 뭐 주당 600원이 빠졌는데 한 25% 정도 지금 손실이 좀 나왔잖아요. 25% 정도의 손실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종목 교체를 하더라도 다른 종목도 지금 그렇게 많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여기 한 종목에 매달려가지고 다른 종목들이 많이 내려와서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고 이 종목을 그대로 가져가는 그림보다는 차라리 이 종목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다른 이제 뭐 중대형주나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옮겨 가셔가지고 다음에 시장 올라온 반등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시간도 빠르고 그다음에 수익도 더 빨리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풍력 테마주가 안 좋다라는 거 아닙니다. 다만 풍력 테마주에서도 되게 후순위고 중소형인 유니스는 지금 굳이 권장하고 싶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을 조금 축소하자. 초장기적으로 가져갈 게 아니라면 이라는 좀 전제 조건을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7507번님 사연도 볼까요?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에코프로입니다. 12만 원을 지금 매수가 20% 비중. 시장 안 좋아서 걱정이에요. 계속 보유해도 저 괜찮은 걸까요? 라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에서 또 주가 방어력이 컸던 게 또 2차 전지였는데 역시나 시장이 강하게 밀려 내려가니까 역시 우르르르 밀려 내렸습니다. 종가가 12만 6천 원이면은 지금 그래도 전문가님 손실은 아니신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보유를 좀 해도 괜찮을까라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방어를 좀 잘하는 섹터들도 무너지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내가 좀 수익이어도 고민이거든요. 왜냐하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하락전환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마 이 시청자님은 두 가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이게 12만 원에 사셨다라고 하면은
14만 9천 원까지는 보고 오신 케이스거든요. 그쵸. 최근에 12만 원을 내려간 적이 없으니까 일단 15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는 내 매수가를 위협을 하고 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은 내 매수가 밑으로 떨어져 손실로 바뀔까? 또는 이거 14만 원, 15만 원까지 수익도 있었는데 그게 깎였다라는 게 이게 아쉬웠다라는 게 이게 겹쳐가면서 두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그쵸. 같은데요. 저는 지금이라도 일단 현금화를 시켜두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해요. 우리 지금 에코프로가 안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좀 피해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에코프로를 12만 원에 사신 건 비록 싸게 사신 건 아닙니다. 싸게 사셨으면 차라리 좀 빠진다고 하면 그냥 기다렸다가 나중에 좀 더 사고 하면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비싸게 샀는데 그게 더 비싸게 갔다가 이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을 뭐 전부 다 매도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추후에 시장이 좀 안정될 때 다시 살 수 있는 여력을 만들고자라는 그런 명분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뉘앙스를 에코프로가 이제 떨어져서 손실로 바뀌기 전에 매도를 하자가 아니고 더 떨어지면은 더 사기 위해서 조금 현금을 만들자라는 뜻이에요. 물론 에코프로가 지금 12만 원에서 12만 6천 원이면 수익 중이지만은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나머지 비중 80%가 손실에 좀 가깝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추정할 수 있어요. 물론 수익일 수도 있지만은 현금이거나 수익일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아무래도 손실에 조금 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손실이 들어가면은 다른 데에서는 지금 현금 확보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종목에서라도 현금을 조금 확보를 한 다음에 나중에 추후에 떨어지면은 더 사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장이 안 좋을 때에도 코스닥 지수를 그래도 방어를 해주던 종목이자 이제 업종이기 때문에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 둘 다 2차 전지가 버텨주고 그나마 제일 견고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추후에 시장 좋아진다라고 해서 버림받을 만한 업종은 아닙니다. 테마가 아니고 정말 실적과 이런 산업을 보고 올라간 종목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장이 안정되면 이런 종목들이 또 제일 먼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더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럴 만한 목적으로 조금 매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후에 매수를 조금 더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11만 원, 10만 원, 9만 원 이렇게 마디가 잡아가지고 도전해 보셔도 좋으니까요. 지금은 잠깐 현금화했다가 나중에 떨어지면은 더 사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또 어떻게 변모할지 모르기 때문에 있을 때 좀 챙기자라는 전략 가져가시고 좀 괜찮으면 다시 한번 재진입도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안의 에코프로 저희가 종목 봐드렸어요. 두 분 저희가 선물 드려야겠죠. 1226번님께는 햄버거 세트 교환권 선물 드릴 거고요. 7507번님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두 분 지금 보고 계시다면 샵 3772번으로 저 확인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한 달 내로 저희가 쿠폰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 속에서 다양하게 주식 기사들, 정보들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뭘 봐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옥석 가리기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노란톡방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요. 기사들 어떤 것들 좀 보면 좋을지 도움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유튜브 사연들도 여러 가지 좀 봐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보니까 이응이응님도 오랜만에 왕서방님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춘식님과 의영님과 존중님, 산주님, 희찬이님 많이 와주셨어요. 처음 사연으로는 이분과 봐드릴 거예요. 허영선님 사연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라는 종목 들고 있어요. 지금 제가 27,200원 매수가인데요. 10% 비중입니다.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무인화 시대를 앞두고 장기적인 성장주로 분리되는 게 로봇주입니다. 그리고 뭐 아무래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간접 수혜주로 얘가 떠오르는데 전문가님, 이런 로봇주들이 하반기에는 이제 섹터 주도가 가능할 거다 얘기도 있는데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 봐도 그리고 로봇주를 다 뜨진 않을 것 같거든요. 옥석가리기에 이런 섹터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로봇주는 좋죠. 네, 지금 투자하기에 좋을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그러니까 장기적인 플랜을 세울 때 정말 시장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을 타가지고 올라갈 만한 업종과 섹터도 예를 들면은 뭐 반도체, 자동차, 뭐 2차 전지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미래에 조금 더 산업이 좀 커질 수 있을 만한 것들. 예를 들면은 3, 4년 전에 2차 전지 종목들이 그랬잖아요. 로봇 종목들도 지금 충분히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뭐 좋은 업종인 것 같아요. 뉴스도 보면은 뭐 배달 회사랑 자율주행이랑 이렇게 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뭐 새로운 뭐 사업을 또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 추후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뭐 지금도 무인 배달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좀 문제 없이 상용화하느냐 이 정도에 달려 있어 가지고요. 뭐 추후에 정말 뭐 완전 먼 미래가 아니고 좀 가까운 미래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은 없으셨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내일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수가가 27,200원이었잖아요. 그럼 어제 매수하신 거예요. 어제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사자마자 어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에 매수를 하신 건데 주말 지나고 오자마자 갑자기 블랙먼데이 딱 나와가지고 오늘 9%한 번에 이렇게 밀려버려가지고 고민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제가 뭐 장기적인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로보티지만 딱 봤을 때 지금은 되게 단기적인 입장으로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물론 장기적으로 간다고 해도 문제는 없지만은 지금 딱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하신 그 타이밍은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고 지금 당장 좋으니까 지금 당장 딸려 들어가신 케이스거든요. 이럴 때는 단기로 봐야 되는데 하필 오늘에 뭐 악재가 나온 게 아니고 장이 안 좋아서 이제 밀린 측면이다라고 저는 보고 차트를 지금 보실게요. 단기 측면이니까 차트를 바로 보시면 9월 20일 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율주행 배달 사업 이제 이런 뉴스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고 하루 이틀 3일 정도 좋은 흐름이 나왔다가 딱 좋은 흐름이 나와서 정말 좋은 단타 시장에 매수하시긴 했어요. 다만 오늘 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밀려버렸기 때문에 손절은 오늘 뭐 12시 전에 하셨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내일을 해야 되거나 이게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손절 타임 한번 지나갔기 때문에 내일 봐야 되는데 내일 반등 나오면은 조금 더 수익 나올 때까지 가져가시면 되지만 내일도 장이 좋든 간에 안 좋든 간에 하락이 나오면은 일단은 매도하고 나오는 게 시청자님 입장에서 추후를 좀 도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거 따라가시면 되시고요. 내가 단기적으로 간 거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내일 떨어지면 좀 아침부터라도 좀 떨어지면은 가격 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23,000원 깨지면은 많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23,000원은 최후의 손절가로 보시고 내 아침이어도 떨어지면 가급적이면 매도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좀 매도 쪽으로 좀 보자. 어쨌든 그래도 하반기에는 이 섹터가 주도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 점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선님. 다음 사연으로는 우리 의형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최의형님 KTNG 들고 계시네요. 81,700원 매수가의 비중은 30%. 소유권인데요. 9만 원 이상 매도가 잡혀 있는데 일단 챙기고 나오는 게 나을까요? 장이 어려울 때는 올라가는 특성이 있어서 그냥 좀 홀딩을 해야 될지 의견을 좀 부탁드려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의형님 이런 시장 속에서 수익 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니까요. 너무너무 수익 일단 축하드리고 9만 원 이상 좀 매도가 잡혀 있다. 일단 좀 먹고 좀 나와야 되는 건가 고민이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KTNG가 좀 잘 간다고 하는데 이런 이유는 좀 왜 그런 거고 이건 좀 폴딩하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챙기는 게 맞는 건지 여기까지 좀 답변해 주시죠. 네, KTNG는 우리가 봐야 딱 생각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담배죠. 담배 회사, 그렇죠. 담배고 그 다음에 거기 G가 있는 인삼. 이제 그렇게 담배랑 인삼 딱 두 가지인데 사실 단편적으로 생각하기는 쉬워요. 우리나라 뭐 편의점에 가보면은 이제 KTNG에서 만든 담배가 있고 수입산 담배가 이렇게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내에서만 이렇게 보면은 수입산 담배 찾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우리나라 담배로 수출한다 이렇게 크게 좀 넓혀서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KTNG에서 생각보다 중동 쪽에 수출하는 물량들이 꽤 많아요. 그다음에 매출 비중에서도 중동 수출 물량이 꽤 차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태까지 조금 종목이 부진했던 거는 담배 쪽이 아니고 인삼, 네, 그쪽이었기 때문에 인삼 쪽이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어려웠고 다시 살아나고 이 계기가 또 코로나랑 이제 겹쳐가지고
사람들이 사실 좀 만나야 선물도 이제 주고받고 하는데 그쵸. 이제는 이게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뭐 그냥 택배로 이제 보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이제 다시 만나면서 집안에 이제 어른들 뵈러 갈 때 뭐 홍삼이나 연삼 이런 것도 이제 들고 가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면서 그쪽 실적도 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겹쳐지는 것 같아요. 아까 당연히 수출은 일정하게만 해도요, 뭐 1년째, 2년째, 3년째 일정하기만 해도 지금처럼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매출이 커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게 담배 수출량이 늘었다, 아니면은 급증했다, 아니면은 뭐 새로운 판로를 뚫었다, 아니면은 중동에서 엄청난 인기다라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P랑 Q를 봤을 때 Q가 막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단순히 달러 때문이다라고 하면은 이 상승세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삼 쪽에 매출이 조금은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출에서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최근에 반등이 나왔지만 이 반등이 지속되고 더 많이 올라가려면은 절대적인 Q, 그러니까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 판매량이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 단순히 이 가격적인 측면 때문에 실적이 증가된 것으로 보여가지고 올라가는 거라서 정말 장기적으로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해요. 그래가지고 매수 정말 잘하셨고요. 81,700원이면은 매수 잘하셨고 81,700원 이후로 뭐 한 달 동안 요즘 강달러 영향 받으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슬슬 정리할 때가 왔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그래도 잘 버텨줬잖아요. 그래서 뭐 당장 매도를 해야 될 건 아니지만은 지금부터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상단 저항선까지 왔기 때문에 30% 중에 일부는 정리를 뭐 내일부터라도 시작해 보시는 게 좋고 그 이후에는 조금씩 가격을 잡아드리면은 한 9만 원대에서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9만 5천 원을 뭐 최종 목표가를 잡는다고 하면은 저는 9만 5천 원 이상까지는 잡기는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요. 한 두세 번에 나눠서 8만 원 후반대, 그다음에 9만 원 초반대, 그다음에 9만 5천 원대 이렇게 딱 세 번에 나눠서 매도를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에 나눠서 좀 매도를 하는 게 의욕이 좋을 거다 얘기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담배값도 인상하며 상한가 가냐고 우리 반장님이 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관련해서 질문들 있으시면 또 문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봤다면 이제 좀 공부도 필요하다, 또 좋은 프로그램 없을까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 자, 오늘 밤 11시에 신달가들의 투자 비법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는 최상훈 소장의 주식 수학 공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명쾌한 주식 투자 전략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11시입니다. 네, 월요일에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119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과 사연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연들이 올라왔는데 5697번님의 문자 사연 보도록 할까요? ST 바이오 센서 살펴보겠습니다. 37,500원 매수가의 25% 비중,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추고 싶어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고환율 여파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이 이탈됩니다. 제약바이오주가 연저점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런 상황 속에서 SD바이오센서도 장중에 26,550원까지도 이 저점을 낮췄거든요. 그런데 단가를 좀 낮추고 싶어서 추가 매수를 하겠다. 이 전략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사실은 그게 좀 의문입니다.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과연 어떤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추후에는 뭐 하셔도 괜찮겠지만 뭐 지금은? 벌써부터 걱정할 거리는 아니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연저점, 신저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죠. 뭐 주식은 쌀 때 사라고 하긴 하지만은 지금 당장 싸다고 계속 뉴스가 나오는 것을 굳이 딸려가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런 게 뉴스랑 또 주식이 또 신기한 게 저점이다라고 뉴스 나오는 것은 내일도 저점이 나오고요. 고점이다라고 뉴스가 나오는 건 계속해서 고점이 나와요. 근데 그렇지만 저점이다라고 해서 내가 산다고 해서 올라가진 않지만 고점이다라고 해서 내가 사면 또 떨어지잖아요. 이게 참 주식이 어려운 어렵죠. 점인데
이 저점 같은 경우는 막연하게 이제 기다리기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올라가는 종목은 떨어지면은 그래도 손절가로도 잡을 수는 있어요. 아, 이게 예전에 이 정도 가격에서 멈췄었구나. 이제 이렇게 좀 잡아가면서 여기 가격 깨지면은 손절을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점을 계속 깨는 종목은 딱히 잡을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떨어질까? 그러네요. 왜냐면은 차트를 새로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게 단순히 제 추정이 아니고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분들이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계속 기다리고만 있고, 그다음에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섣불리 손이 안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굳이 비중이 25%인데 이것을 더 사가지고 막 내려가지고 빨리 해결해야겠다 이쪽이 아니고 정말 내가 손실 보고 매도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SD 바이오센서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지금 손실 때문에 매도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은 일단 좀 제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물론 제일 베스트한 방법은 아니지만 뭐 안 되겠으면 일단 제껴두고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는 게 맞습니다. 굳이 지금 안 되는 데서 계속 뭐 이 돈 넣고 저 돈 넣고 다른 데서 돈 구해가지고 넣어봐야 근데 답답한 심정만 커질 뿐이지 이것 때문에 뭔가 해결되지는 않고요. 차라리 SD 바이오 센서가 이제 앞으로 올라오려면은 이 코로나 진단 키트 이외에 다른 그 아이템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예전에 많이 올라갔던 게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 때문에 많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사실 자가 진단 키트는 예전만큼 안 쓰죠, 절대로. 절대 예전만큼 안 쓰고 예전에는 사실 내가 살짝 훌쩍하기만 하거나 살짝 콜록하기만 해도 바로 이렇게 면봉을 사용을 했지만은 지금은 그러다가 뭐 말같이 하고 좀 지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매출이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 추후에 이 회사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지난번에 이 회사가 뉴스 낸 건 있어요. 그 자금으로 다른 회사 인수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성공적인 결과를 갖고 와서 추후에 이제 그 결과로 증명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지. 지금은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있는 것은 그대로 가져가지만 굳이 막 추가로 더 사고 해가지고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안정되고 반등 나오면은 올라갈 수 있는 대표적인 그냥 코스피 따라서 움직이는 대형주들을 좀 사시면 사셨지. SD 바이오 센서를 지금 추미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딱 답변만 좀 드리면은 일단 추가 매수하실 필요 없고요. 나중에 일단 다른 데서 좀 시장이 안정되고 SD 바이오 센서 좀 저점이 잡히면은 그때 다시 고민해보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일단 추미 없이 조금 제껴두고 다른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보고 다른 것들로 눈을 돌리신 다음에 괜찮아졌을 때 그때 들어가셔도 괜찮겠다라고 하셨어요.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6344번님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종목 보네요. KCC 글라스 비중 50% 매수가 61,000원입니다. 자, 어쩌면 좋을까요? 손절해야 될까요?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짧지만 또 강한 임팩트가 있습니다. 42,250원이 종가이기 때문에 정말 거의 좀 절반 정도로 지금 손실폭이 크신 것 같은데 뭐 인테리어 업계나 가구는 이사철 기회로 반등을 좀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KCC 글라스 회장의 부인 곽지은 씨가 KCC 글라스와 KCC 특별 관계자로 오른 것 이런 거 보면은 지분 취득을 했다 공시들도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지분권으로 통해서 주가에도 좀 영향력이 바뀌거나 변화되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전문가님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지분과 관련된 것들은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어떤 게 위험하냐면은 이 주가라는 게 이제 올라가고 이제 내려가는 흐름에서 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의 현재 실적과 추후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섞여가면서 주가에 반영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장 형태죠. 근데 여기에 뭔가 다른 외적인 변수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주가는 그걸 잘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한진이나 아니면 다른 회사들 여태까지 보면은 꼭 이제 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지분권 싸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거는 지분권 싸움 때문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올라가려면 다시 지분권 싸움이 나야 돼요. 그러면은 이 세대가 바뀌어서 회장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뭐 올라갔는데 다음 회장님이 만약에 이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보통 한 세대를 2, 30년으로 구분하잖아요. 그러면 30년이 될 때까지 그 주가는 안 오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또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경우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분권 아니면은 뭐 다른 뭐 경영권 분쟁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배제하고 내가 갖고 있더라도 최대한 단기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봐야 되는구나. 예, 그다음에 네. 이제 KCC 글라스가 이제 작년에 이제 올라간 것들도 결국은 이제 뭐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이제 이쪽이었고 뭐 홈CC 뭐 주변에 이제 홈CC 마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마트라고 하죠. 이제 마트가 있는데 이제 그 마트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혼자서 인테리어 할 수 있는 소품들이나 이런 것들 자재들을 많이 팔거든요. 1인 가구 요즘 네, 많으니까요. 그렇죠. 특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 있을 때에는 그런 것들이 좀 유행이었고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 때문에 올랐던 게 좀 떨어지고 있는 하나의 추세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6만 1,000원에 매수하시다 지금까지 떨어진 건 조금 아쉽지만은 뭐 추가 매수해서 대응하거나 막연하게 기다리거나 할 건 아닌 것 같고 뭐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종목들 상담 내용과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조금씩 줄여가면서 좀 다른 종목을 좀 매수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뭐 KCC 글라스는 너무 인테리어 쪽으로 인테리어 자재나 이런 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뭐 같은 그룹사에 뭐 KCC를 좀 매수를 한다든지 조금은 좀 넓게 왜냐하면 KCC는 단순히 KCC 글라스도 포함을 하고 있고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이런 뭐 부가적인 사업들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은 이제 그런 굵직한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고 KCC 글라스는 조금은 테마성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도 좀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큰 기대는 갖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그래도 손절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인드가 아직은 좀 남아 있으시기 때문에 가급적 손절 쪽으로 보시고요. 또 이제 비중이 좀 다만 크시기 때문에 한 번에 가져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손절을. 그래서 오늘 딱 저점이 깨졌습니다. 오늘 딱 저점이 깨져가지고 내일 당장 이 저점이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일이라도 좀 비중을 줄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화면상 보이시는 자주 색깔 선이 121선이에요. 121선 정도까지 반등 나온다라고 해도 반등 나오면은 오히려 이제 반등 나왔으니까 조금 더 정리하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뭐 지금 바로 위험한 종목입니다는 아니지만 뭐 조금은 더 다른 종목들이 더 좋아 보이고 다른 종목들이 많이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점점 줄여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KCC 글라스에 대해서 좀 다른 종목을 좀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KCC 글라스보단 KCC 좀 이쪽으로도 매수를 한다든지 넓게 시각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선물 드릴게요. 5697님 햄버거 세트 교환권 그리고 6344번님께는 커피 교환권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한 달 내로 저희가 상품 쿠폰 발송해 드릴게요. 노란톡방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은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주식에 대한 기사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트레이딩 하시면서 어떤 기사가 지금 나와 있는지 속보들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 유튜브 사연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취월장님은 진짜 오랜만에 오셔서 제가 봐드리도록 할게요. KB금융이라는 종목 들고 계시네요. 49,000원 지금 매수가에다 30% 비중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자, KB금융 관련해서 좀 보니까 실적이 좀 탄탄한 것을 바탕으로 주주 친화 전략을 펼치는 기업들 보라고 했는데 KB금융이 그 주인공 중에 하나예요. 올해만 두 차례에 걸쳐 3천억 원의 자사주 소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영업이익 전년 대비로도 좀 오를 거다 예상이 되는데 이런 종목을 사실은 좀 쭉 초장기적으로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초장기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유리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당장 떨어지는 원인을 좀 파악을 해보면은 뭐 내가 지금 해야 될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언제쯤 올라올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뭐 올라갈 만한 이유는 뭐 사실 요즘에 은행주 좋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좀 들어보셨을 것 같고
저는 그냥 지금 단적으로 떨어지는 뭐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말씀 좀 드려보면은 제일 첫 번째 그겁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시작한 제도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대마진 공시. 왜냐면은 은행들마다 예대마진이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공시를 해라. 근데 이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은행들이 정말 체계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예대 마진 잘 짜가지고 지금 뭐 예금에 대한 이자나 대출 이자를 산정해가지고 공시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공시를 해서 보면은 사람들은 일반 대중들은 그걸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아, 은행이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라고. 왜냐면은 내 돈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좀 인식이 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게 되면 또 바로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바로 또 매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꼭 그 과학적으로만 이제 그렇게 된다라가 아니지만은 그 기업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낮아 보이게끔 이제 하려고 할 거예요. 결국 예대 마진이 축소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이 수익성이 축소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대 마진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악재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생각했을 때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좋고 기업 입장에서 안 좋은 것들은 어떻게 주가는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거 한번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담보입니다. 담보. 아무리 금리가 높아져서 대출 이자가 높아진다라고 해서 은행들의 수익성이 좋아진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겠지만 이게 또 그럴 수가 없는 게 담보가 또 문제거든요. 요즘 부동산 가격들 보면은 떨어진다. 또 여기 또 다른 얘기들 보면 뭐 역전세라든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전세값이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니까 전세값을 낮춰야 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들한테 이 전세가를 낮춰주려면은 그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또 이 돈을 돌려주기에는 은행 이자도 부담스럽고 은행에서 대출이 더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는 맞아요. 상황 때문에 오히려 그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도 더 살아달라고.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나가지 말고 2년 다 채워달라고 뭐 매달 뭐 15만 원이든 20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도 물론 지금 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일부 지역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해요. 이제 그런 경우는 결국은 다 담보가 부실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담보가 부실해지면은 대출이 은행 입장에서 대출을 해줄 수도 없고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담보가 좀 부실해지게 되면은 결국은 그 은행 입장에서 여력이 좀 부족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익성이나 안정성 이런 것들은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좀 하락기고요. 뭐 다시 올라오려고 하면은 뭐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은 부동산 쪽이 좀 살아나야 돼요. 이제 부동산이 조금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이 살아나는 거를 뭐 저처럼 부동산이 전문 분야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대표적으로 건설주 주가 보시면 돼요. 예, 건설주 주가가 살아나야 은행주가 그 뒤에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KB금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비교로 현대건설도 그 주가를 보면은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건설이 좀 현대건설이 좀 연관 간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건설업 쪽 좀 살아나야 뭐 KB금융이라든지 이런 은행주들도 좀 담보가 좀 회복되면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될 때고요. 추가하면서 빠르게 하지 마시고 있는 것만 가져가시고 지금 비중 조금 줄이는 것도 괜찮아요. 나중에 떨어지면 더 사야겠다라고 해서 지금의 투자는 정말 장기적으로 조금씩 매수할 타이밍이지 지금은 이제 크게 들어갈 때는 아니니까 비중 조절만 조금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치월장님 비중 조절 좀 해주시고 부동산이나 건설의 흐름들도 좀 동향들도 점검해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전략 잡아드렸어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 좀 주식 공부해야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훈 소장의 주식 수학 공식 주제로 해서요. 힘든 장세 슬기롭게 쳐나갈 수 있는 명쾌한 주식 투자 전략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꼭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종목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전 투자 공략주를 통해서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 봐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좀 저희가 공략해 볼 만할까요? 네, 오늘 계속 뭐 장기, 초장기 이런 말씀 드렸으니까 뭐 그쪽에 관련돼서 좀 생각을 좀 했고요. 역시나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골라봤고 오늘의 종목은 이제 엔캠이라는 종목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뭐 상장된 지 이제 얼마 안 된 종목이 뭐 얼마 안 됐다고 하기엔 뭐 작년 11월에 상장을 좀 했네요. 이제 1년 좀 돼가는 종목인데 주가가 이제 처음 거래가 시작되었을 때 가격이 이제 81,000원대였는데 그거보다 조금 하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점 44,000원 정도는 찍고 좀 반등이 나온 상황이고요. 최근에 장이 안 좋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7만 원 전후로 좀 버텨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2차 전지 업종들이 최근에 뭐 좋았듯이 그러고 있고요. 특히 이제 2차 전지 업종들도 대부분 이제 니켈이나 아니면은 뭐 양극재, 음극재 쪽은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전해 관련주들은 아직까지는 올라오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기술 발전이 조금은 뭐 양극재 쪽으로 먼저 우선시 되고요. 그 다음에 음극재 안정성 먼저 찾고 그 다음에 효율을 올리는 이제 전해액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양극재, 음극재 이어서 이제 전해질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테마는 폐배터리입니다. 폐배터리 테마는 계속 나왔죠. 이제 전기차도 이제 4, 5년 차, 5년 차 이제 지나가는 전기차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뭐 새로 나온 차에도 충분히 뭐 사고가 나고 하면은 배터리가 그대로 이제 배출이 되고 이것도 하나의 또 환경 문제가 되죠. 전기차로 나온 게 이제 환경 때문에 전기차를 타자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폐배터리 때문에 환경에 또다시 문제가 되면은 역시나 이도 또 고치가 되기 때문에 폐배터리도 이제 하나의 좀 중요한 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테마도 여전히 좋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7월 달에 4만 원대까지 갔다가 최근에 7만 원대까지 왔어요.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이 앞서 흐름 보면은 정말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오는 흐름이거든요. 제 장기 이평선도 최근에 이제 뚫고 올라왔고 아까 제가 장기적인 플랜을 되게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누가 이제 장기적으로 사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안 될 거구나라고 먼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도 괜찮으면서 장기적으로도 괜찮은 종목 좀 고르느라 오늘 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엔캠 오늘 뭐 7,900원인데 지금 가격대 바로 괜찮습니다. 71,000원 정도 매수 괜찮으시고요. 뭐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8만 원도 뭐 바로 매도해 보시는 게 좋겠지만 뭐 좀 장기적인 플랜을 관점에서 한 9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한번 잡아 보시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거래 나오기 직전인 한 5만 9천 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해 보시면은 그나마 요즘 같은 장에 다른 웬만한 좀 부실한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니까 많은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괜찮고 단기적으로도 괜찮은 엔캠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렸어요. 매수가 71,000원, 목표가 9만 원, 손절 라인 59,000원 되겠습니다. 시장에 이제 스타트는 월요일 끝났고요. 화요일도 좀 파이팅 해봐야 될 텐데 전문가님 전략을 좀 잡아주신다면 뭐 관망 이렇게 보다는 좀 그래도 세부적으로 갈 수 있겠죠? 네, 뭐 시황은 아까 처음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간략하게 좀 짚어드리면은 지금 당장 시장이 회복될 거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싸다 빠르게 급하게 접근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저희 유튜브 채팅창 보면 다들 좀 여유 있게 기다리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 관점 그대로 조금은 여유 있게 보시고요. 뭐 지금 당장 뭐 물가 안정된다라고 해서 증시 올라올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조금은 국내 물가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 내려오면서 뭐 해외 물가 잡혀도 우리나라 물가가 바로 잡히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뭐 빠르게 뭐 급하게 뭐 지금 빨리 뭐 쌀 때 사야 된다 이렇게 가져가실 것도 없을 것 같고 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물가 잡힌다라고 해가지고요 시장 바닥이 바로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바닥에 잡힌다는 한번 페이크 있고 한 번 더 떨어진 뒤에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 있으시니까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느긋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좀 느긋하게 너무 시장 겁먹지 말고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전략들 잘 잡아주신 걸로 저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1시간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전문가님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하나씩 나눠봤습니다. 시장 빠져서 힘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유롭게 대응하시고요. 저희가 전략 언제든지 잡아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서용호 전문가님과 함께 오후 6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